냉동해도 안 죽고 술에 담가도 안 죽고 씻어도 안 죽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10가지를 지금 음악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이것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할머니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울먹이며 하신 첫 마디가 잊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 음악 주의소. 밤만 되면 엉덩이가 미친 듯이 가려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자겠습니다. 소변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몸이 자꾸 붓는데 제 심장이 다 망가졌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제가 자세히 문진을 해봤더니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10년 넘게 비싼 유기농 쌈 채소만 고집해서 드셨다고 음악합니다. 농약 안 친 깨끗한 채소가 몸에 좋다고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금악 장속 그리고 신장 혈관 근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마리의 기생충 알들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이 사실은 내 콩팥을 파괴하는 기생충의 온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동네에서도 깔끔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도 시들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골라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셨죠. 그런 할머니가 10년 동안이나 꼬박꼬박 챙겨 드셨던 것이 바로 유기농 쌈 채소였습니다. 농약을 치지 않았으니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이라고 철석같이 믿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모르셨던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기농이라는 말 뒤에는 화학비료 대신 퇴비 즉 동물의 배설물을 비료로 쓴다는 사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퇴비 속에 기생충 알이 득실거린다는 점입니다. 할머니가 매일 식탁에 올리셨던 그 싱싱한 상추와 깨씹 뒷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생충 알들이 수천 개씩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며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채소를 대충 씻어 먹은 것도 아닙니다. 식초물에 30분이나 담가 놨다가 흐르는 물에 한 장씩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소를 깨끗이 씻거나 식초에 담그면 기생충이 다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기생충 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을 뿐만 아니라 마치 강력 접착제처럼 채소 잎의 미세한 솜털과 주름 사이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물살이 아무리 세도 식초가 아무리 독해도 그 끈질긴 생명력을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의 신장을 망가뜨린 것은 단순히 채소가 아니라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간 기생충알은 위산에도 녹지 않고 장에서 부화했습니다. 그리고 장벽을 뚫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에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기생충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을 파괴하니 소변에 거품이 끼고 몸이 퉁퉁 붓는 신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남들보다 비싼 돈 주고 유기농만 찾아 먹었는데 그게 내 몸을 망치는 독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말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은 때로는 독약보다 더 무섭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증상이 나타나면 약을 처방하고 투석을 권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프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처럼 억울하게 건강을 잃는 분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생충에 대해 가지고 있는 끔찍한 오해 3가지를 하나씩 깨부수고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들 중 신장을 노리는 진짜 범인들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생충은 그저 뱃속에서 영양분이나 뺏어 먹는 회충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완전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기생충은 단순한 벌레가 아니라 우리 몸을 갉아먹으며 이동하는 침입자입니다. 위장에서 부화한 유충은 장벽을 뚫고 혈관을 타고 온몸을 휘젓고 다닙니다. 간으로 가서 구멍을 내기도 하고 뇌로 올라가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은 미세한 혈관이 뭉쳐있는 곳이라 기생충이나 그 분비물이 걸리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기생충이 뿜어내는 독소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싸우는 과정에서 생긴 염증 찌꺼기들이 신장의 사구체를 막아버리면 결국 신장은 기능을 멈추고 맙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겪으신 끔찍한 가려움증과 부종은 바로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치명적인 기생충이 비단 쌈 채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력 회복을 위해 즐겨 찾는 보양식들 속에 더 지독하고 끈질긴 놈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10가지를 하나씩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여러분 냉장고에도 들어 있을 수 있고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 올라올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약국에서 파는 구충제한 알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구충제는 장 속에 있는 회충이나 요충 같은 녀석들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놈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놈들은 장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강력한 효소로 여러분의 장벽을 뚫고 혈관 안으로 침투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몸속은 그야말로 공포 영화가 됩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을 휘젓고 다니며 간을 파먹고 폐에 구멍을 내고 심지어 뇌까지 올라가서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장 건강을 연구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콩팥이 망가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생충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뿜어내는 독소와 배설물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들과 싸우면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찌꺼기들이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신장의 미세한 거름망인 사구체에 꽉 끼어버립니다. 마치 하수구에 음식물 쓰레기가 꽉 막혀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결국 기능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겪으셨던 그 끔찍한 부종과 단백뇨는 바로 신장이 기생충 찌꺼기에 막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과정 아주 조용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간이나 위장은 아프면 통증이라도 느끼지만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평생 기계에 몸을 연결하고 투석을 하며 살아야 하는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내 몸을 파괴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피하는 것이 100배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깨부어야 할 치명적인 오해들과 기생충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음식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가지를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기생충에 대해 철석같이 믿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오해를 완전히 깨부어 드리겠습니다. 냉동하면 된다. 술에 담그면 된다.
식초로 씻으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거짓말인지 의학적 근거로 낱낱이 증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10가지 중 10위부터 6위까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7위와 6위는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라면 없어서 못 드시는 국민 음식이라 더 충격적이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생명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는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기생충을 죽인다고 믿었던 그 방법들이 사실은 전혀 소용없다는 충격적인 진실 말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드신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여러분의 신장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냉동실에 얼리면 기생충이 죽는다는 믿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남은 고기나 생선을 냉동실에 넣어 두면서 이제 안심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 온도가 보통 몇 도인지 아십니까? 보통 영하 18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생충의 알이나 유충근 영하 20도에서도 3개월 넘게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냉동실은 기생충에게 무덤이 아니라 그저 겨울잠을 자는 따뜻한 침낭일 뿐입니다. 꽁꽁 얼어있던 기생충은 여러분의 따뜻한 뱃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마치 봄이 온 것처럼 깨어나서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북극 연구에서 영하 40도에 얼려져 있던 고대 기생충이 해동 후 다시 살아나서 꿈틀거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놈들의 생명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쌈채소를 냉동실에 하루 이틀 얼렸다가 먹으면 안전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할머니, 그건 기생충한테 호텔 숙박권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편하게 쉬었다가 할머니 뱃속에서 파티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제야 제 말을 이해하시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기생충을 확실하게 죽이려면 영하 35도 이하의 초저온에서 15시간 이상 꽝 얼려야 하는데 가정용 냉장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소주나 독한 술에 담그면 기생충이 죽는다는 착각입니다. 회를 드실 때 소주 한 잔 마시면 소독이 된다고 믿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강합니다. 기생충의 피부는 알코올에 견딜 수 있는 특수한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험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40도가 넘는 독한 술에 기생충을 24시간 동안 담가 놔도 끄덕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술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알코올 때문에 우리 위장의 방어막이 약해집니다. 위 점막이 손상되면 기생충이 위벽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히려 기생충이 장벽에 더 쉽게 파고들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제가 봤던 환자 중에 민물고기를 소주에 담가서 3일 동안 숙성시킨 다음에 드신 분이 계셨는데 간충에 감염돼서 간 기능이 거의 망가질 뻔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소주가 뱃속을 소독해줄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식초에 담그거나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하고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기생충 알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에 10분위도 안 됩니다. 게다가 이놈들은 정전기처럼 채소 잎에 딱 달라붙어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무리 손으로 박 문질러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억울해하며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선생님, 저는 쌈채소를 30분씩 식초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5분 넘게 씻었는데도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은 안 됩니다.
기생충 알은 채소의 미세한 주름과 결 사이에 파고들어 있어서 마치 손톱 밑에 낀 때를 물로만 씻어서 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초나 겨자 같은 자극적인 양념은 기생충을 자극해서 더 깊숙이 숨게 만듭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인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늘로 숨는 것과 똑같습니다. 겨자나 고추냉이 같은 매운 양념이 닿으면 기생충은 위협을 느끼고 위장벽이나 조직 속으로 더 빠르게 파고듭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 회를 드실 때마다 겨자를 듬뿍 찍어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 고래 회충이 위벽 깊숙이 박혀서 내시경으로도 빼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겨자가 기생충을 더 공격적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신장병 환자들이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먹었는데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도대체 뭘 믿고 먹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동아줄인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여러분의 노력을 배신하지만 올바른 지식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제 기생충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습니까? 냉동 안 되고 소주도 안 되고 씻어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들에 끔찍한 기생충들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진짜 범인들. 바로 그 위험한 음식 목록을 10위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생충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리셨으리라 믿습니다. 냉동실도 믿을 수 없고 소주도 믿을 수 없고 심지어 깨끗이 씻는 것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 속에 끔찍한 시한폭탄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진짜 범인들. 바로 그 위험한 음식 목록을 10위부터 6위까지 하나씩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 올라올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10위는 바로 유기농 쌈 채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의 신장을 망가뜨린 주범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 채소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맹신하십니다. 하지만 농약을 쓰지 않는 대신 무엇을 쓰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퇴비입니다. 소나 돼지의 배설물을 발효시켜 만든 비료를 밭에 뿌립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동물의 내장에 있던 기생충 알들이 비료와 함께 채소밭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충이나 요충의 알은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둘러싸여 있어서 채소의 잎 뒷면이나 줄기의 미세한 틈새에 아주 강력하게 달라붙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흐르는 물에 수없이 씻어도 소용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생으로 먹는 상추나 깻잎 그리고 샐러드용 채소들이 사실은 기생충 알들의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된 알들은 위산에도 녹지 않고 장까지 살아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화 유충이 되면 장벽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던 유충들이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에 도달하면 그곳에 둥지를 틀거나 염증을 일으켜 신장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겪으셨던 극심한 항문 가려움증은 요충이 밤마다 밖으로 나와 알을 낳기 때문이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장 내부의 손상이었습니다. 9위는 소의 생간입니다. 빈혈에 좋다거나 눈에 좋다는 속설 때문에 소 생간을 즐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름장에 코 먹으면 고소하고 식감도 좋아서 술안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기생충 덩어리를 생으로 삼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자살 행위입니다. 소의 생간에는 개회충이라는 아주 독한 기생충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기생충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사람의 몸속에서는 성충으로 자라지 못하고 유충 상태로 계속 떠돌아다닌다는 점입니다. 갈 곳을 잃은 유충은 혈관을 타고 간이나 폐는 물론이고 눈이나 내장까지 침투합니다. 제 환자 중에 65세 최철수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눈이 침침하다고 해서 친구분들과 소생간을 자주 드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앞에 뿌연실 같은 게 떠다니더니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눈의 망막 안쪽에 개회충 유충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생충이 눈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신장 조직 곳곳에도 미세한 염증 반응과 함께 기생충이 지나간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개회충이 신장의 미세 혈관을 뚫고 지나가면서 사구체를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님은 눈 건강 챙기려다 실명 위기는 물론이고 투석까지 할 뻔했습니다. 소생간은 빈혈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과 눈을 파먹는 괴물들의 집합소입니다. 8위는 야생버섯이나 산나물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산에서 직접 채취한 나물이나 버섯을 귀한 보약처럼 여기시는 걸 자주 봅니다. 산 맑은 공기 마시고 자랐으니 얼마나 깨끗하겠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에는 누가 삽니까? 바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 동물들입니다. 이 짐승들은 아무 곳에나 배설을 합니다. 그 배설물 속에는 스파르움이라는 끔찍한 기생충의 알이 득실거립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배설물 속의 기생충 알은 산나물이나 버섯에 묻게 되고 뱀이나 개구리가 그것을 먹으면서 감염의 고리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산나물을 날 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 먹으면 이 스파르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기생충은 정말 끈질깁니다. 우리 몸속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밑을 기어다니며 혹을 만들기도 하고 내장 기관을 뚫고 들어갑니다. 특히 신장 주변의 지방 조직이나 신장 내부로 침투하여 거대한 무을 만들거나 출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산에서 갔다 온 신선함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의 콩팥은 10년,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도시의 마트에서 파는 시금치보다 산 깊은 곳에서 캔 산삼이 기생충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7위는 바로 밥도둑이라고 불리는 게장, 특히 민물개인 참게장입니다. 짭조름 간장, 게장 안 하면 밥 2공기는 뚝딱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간장이나 소금에 절렸으니 기생충이 죽었을 거라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만한 생각입니다. 민물개나 가재 속에는 폐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주로 폐에 기생하면서 피 섞인 가래와 기침을 유발하는 놈입니다. 하지만 이 폐충이 폐에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놈들은 이소기생, 즉 제자리를 벗어나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 습성이 아주 강합니다. 뱃속에서 부화한 유충이 횡격막을 뚫고 폐로 가는 도중에 길을 잘못 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신장으로 들어간 폐충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알을 낳고 집을 짓습니다. 이것을 신장 농양이라고 합니다. 신장에 고름 주머니가 생기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장암이나 결석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멀쩡한 콩팥을 드러내야 하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장의 염분 농도로는이 질긴 녀석들을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게장은 반드시 끓여 먹거나 위생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된 것만 드셔야 합니다. 입맛 도려다 콩팥에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6위는 민물 생선회입니다. 쏘알이나 붕어, 잉어 같은 민물 고기를 회로 드시거나 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남자분들 정력에 좋다고 해서 잉어 곰탕이나 가물치회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70세정만식 어르신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친구분들과 민물 낚시를 가시면 잡은 물고기를 그 자리에서 회로 떠서 소주와 함께 드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흡충 즉 디스토마를 내 몸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흡충은 간만 나쁘게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신장 전문의로서 경고합니다. 간흡충은 신장 망가뜨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간충이라는 적이 들어오면 그놈과 싸우기 위해 항체를 만듭니다. 이 항체들이 기생충의 분비물과 옮겨 붙어서 면역 복합체라는 끈적끈적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덩어리들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신장의 필터인 사구체에 걸려버립니다. 필터 구멍이 이 찌꺼기들로 꽉 막히게 되면 신장은 염증을 일으키고 붓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사구체신염이라고 부릅니다. 정만식 어르신도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한 줄만 아셨는데 나중에는 소변이 콜라 색깔처럼 나오고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올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간충 감염으로 인한 급성 사구체신염이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치료를 시작해서 투석은 면했지만 평생 신장 관리를 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셨습니다. 민물고기는 절대 날 것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쫄깃한 식감 사이사이에 수천 마리의 디스토마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몸에 좋다고 혹은 별미라고 먹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내 신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놀라기엔 이룹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10위부터 6위까지는 그나마 약한 편에 속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 위부터 1위까지의 음식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신장을 붓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뇌를 파먹고 생명을 단번에 앗아갈 수도 있는 진짜 괴물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그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순자 할머니는 그 뒤로 어떻게 되셨을까요? 할머니는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심도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가르쳐 주이소.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처방해드린 신장 살리는 기적의 루틴을 여러분께도 똑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재료를 다루는 습관부터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유기농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 쌈채소는 끓는 물에 50도 이상으로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십시오. 딱 30초만 데쳐도 표면의 기생충 알은 거의 다 사멸합니다. 민물고기나 게장은 아쉽더라도 반드시 팔팔 끓여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두셔야 합니다. 열만이 유일한 살균제입니다. 둘째, 약국 약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흔히 먹는 약국 구충제는 회충이나 요충은 잡지만 신장을 망가뜨리는 간흡충이나 폐흡충 같은 독한 놈들은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디스토마약을 드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이 수칙대로 3개월을 철저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생채소는 끊고 데친 채소만 드셨고 좋아하던 게장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치료 일주일 만에 그토록 괴롭히던 항문 가려움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한 달 뒤에는 코끼리 다리처럼 부었던 부기가 싹 빠졌습니다. 지난주 정기 검사에서는 소변의 거품도 사라지고 신장 수치도 정상 범위 근처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푹 잡니다. 무엇보다 제가 뭘 먹어도 안심이 되니 이제야 살 것 같음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데치고 익히고 제대로 약 먹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콩팥도 기생충의 공격에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냉동과 세척으로는 기생충을 절대 죽일 수 없다는 사실과 신장을 파괴하는 위험한 음식 5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데쳐먹고 익혀 먹는 습관 하나면 충분히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10위부터 6위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놈들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2부 영상에서 공개할 위부터 1위는 단순히 신장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가 뇌를 녹이고 눈을 멀게 하는 끔찍한 괴물들입니다. 특히 1위는 한국인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그 음식이라 더욱 충격적일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생명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바로 다음 영상을 클릭해 주십시오.